자,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조금 짧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뉴스들 몇 가지만 이제 뽑아봤고, 여러분들 필요할 만한 정보들이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특이하게 기관이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요. 기존까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기관이 가장 많은 매수, 1조 원 매수를 오늘 코스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매수한 것을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자, 오늘 기관이 매수한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약 3천억, SK하이닉스 약 1천억, 셀트리온 400억, 삼성전기 311억, 현대자동차 300억, 그 다음으로 LG생활건강, 카카오, LG화학순입니다.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가가 굉장히 큰 우량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로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실적이 많이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GV80이다 이제 신차들로 인하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고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기관이 1조 원을 매수를 했고, 오늘 이제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고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만약에 단기로 하신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내일 통화스와프 2차 자금이죠. 85억 달러로 책정이 됐고 내일 공급 예정입니다. 1차 120달러는 완전히 공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2차는 85억 달러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으니까 자, 85억 달러 다 이제 공급이 되는지 한번 내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은 약간의 보합세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1229원, 달러당 1229원이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한 오늘 범위는 1233에서 42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종합해서 제가 가장 많은 이제 범위가 나온 이 가격대를 제가 책정해서 적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타항공에서 300명 가량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구조조정 300명이면 이스타항공의 전체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의 구조조정이 최초로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파가 다른 항공사까지 이어질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인천공항 국제편이 2월 대비 3월에 63%나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감소를 한 건데 저희 나라가 2월에 피크를 찍었었기 때문에 2월 이제 말경에 피크를 찍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치긴 하지만 점점 대응책이 강화되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더 국제편이 더 감소를 했고, 항공사들이 이에 따라서 상반기 매출 피해가 다 국내 항공사들을 다 합쳤을 때 6조 4천억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3천억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를 하려고 계약금 1,500억까지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근데 HDC 현대산업도 지금 현재 상황이 건설 쪽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인수를 취소를 할지 아니면 조금 조건을 변화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할지 요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1분기에만 3천억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인수 매각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애널들이나 이 산업 이제 전문가들은 인수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아시아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수가 중지된다라고 확정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아시아나 주가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시아나가 정말 사기 좋은 타이밍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가격이 싼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 조정이 이렇게 돼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이제 굵직한 이제 대형 항공사까지도 이제 번질 수 있을지, 혹은 안 번지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더 늘어날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인데 두산인프로코에서 중국의 이제 중형 굴착기 수주를 따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산그룹이 되게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이걸로 조금이나마 이제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건설 이제 공장 가동률이나 이제 건설 현장들이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좀 추가 수주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두산인프로코도 두산그룹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XT라는 회사인데요. 자, 51억 규모의 용산구 하얏트 호텔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잘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사를 수주해서 오늘도 한 8% 정도 오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 위아 평택 공장은 4일간 가동 중지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자, 이제 해외 관련된 뉴스인데 유가 토크를 잠깐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유가에 관련돼서 다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월요일날 회의를 하더라도 결정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예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아예 회의가 미뤄졌고, 주말 동안에 또 충격적으로 갑자기 사우디랑 러시아랑 또 자기네들 핑퐁 하느냐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유가가 갭락을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제가 약간의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랬습니다. 매년 수요가 아닌 공급을 가지고 많이들 이제 장난을 치거든요. 장난을 치기보다는 많이들 이거를 서로 누가 더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나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 오펙 회의가 열리고 감산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의 경험을 이제 빗대어 봤을 때 한 번의 오펙 회의로 모든 게 결정나긴 힘들고요. 대신에 사안이단 만큼 바이러스 여파가 엄청나게 강하게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9일날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 회의 결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자, 9일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가 자체의 상승은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저녁장부터 미장부터 이제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아마 저처럼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투자 기관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몇 번의 회의를 더 거쳐서 누가 더 많이 감산을 하냐 안 하냐, 요런 것들을 통해 미국도 하냐 안 하냐, 뭐 노노펙에서 얼마만큼의 부담을 가져갈 줄 거냐, 기존의 1000만 배럴 일간 1000만 배럴 감산해서 얼마나 더 큰 감산을 하게 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지금 일간 생산률이 약 1억, 그죠? 1억이죠? 1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1억 배럴, 일간 1억 배럴. 그리고 이제 4월 예상 수요가 8천만 정도가 됩니다. 8천만. 그래서 1000만을 줄인다 하더라도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이제 공급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조금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상보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중국
공장 재가동이나 뭐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들로 봤을 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률이 조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 증가할 수 있으나, 한 가지 문제는 이미 탱크에 거의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재고가. 오일 탱크, 즉 저장소에 오일이 엄청나게 많이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는 이제 9일 오후니까,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9일 오전도 괜찮고, 빠르게 하실 분들은 8일 오후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웃긴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약을 계속해서 막 언급을 하잖아요. 이거 되게 효과 좋다. 죽을 바에는 이거 써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은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이렇게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미국에서 혹시 사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오늘 나와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자, 뉴욕 사망자 수가 최초로 감소를 했고, 그래서 꼬땡땡 바이러스 최대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크를 만들고 하락을 한 국면에 약간의 이제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이런 구간 확진자 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약간 확진자 수의 최고점을 찍고 지금 안정화의 가능성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언급을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나 이제 주가가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이고, 미국 같은 경우 배당을 주는 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배당 시즌까지 해서 그런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버크셔 해서웨이 엔화 채권 발행 추진. 자,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은 AAE, 무디스에서 매기는 거죠. 그리고 AA, 이거는 S&P에서 매기는 신용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실까봐 올려놓은 거고, 수익률은 40년 만기물이 2%, 연 2%고, 그 아래에는 거의 한 100 베이스 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1%에서 2% 정도 수익률을 보시는 수준이라서 별로 저는 아무튼 빌 게이츠가 조금 한 시간 전에 언급한 건데요. 이제 백신 공장, 바이러스 백신 공장 7곳 지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막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V자 반등, 아까 언급을 드렸죠. 중국 제조업 3월 PMI가 이제 제조업 구매자 지수인데, 구매자 가격 지수인데, 이게 구매 관리자 지수 죄송해요.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게 50이 넘어가면은 그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2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가동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한국 기업들을 통해 약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해보는 게 좋고, 중국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수출 관련된 기업,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두산 인프라코도 그 혜택을 받은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 수출을 많이 하던 기업들은 조금 빠르게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회사가 중국에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는지, 중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생산되거나 아니면은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1시간 내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베가 긴급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했죠. 어차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시간 끌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도쿄, 오사카가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도시들의 이제 지하철을 조금 감소하는, 운행을 감소하는 이런 것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이제 부양책으로 1조 달러 규모를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뉴스고요. 지금 현재 딱 나온 뉴스가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매우 가까워져 라는 이런 언급이 있는 뉴스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유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이브 채널에서 만나요.